안녕하세요. 고고 우리들의 이야기의 김현신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여름에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있고 겨울에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붕어빵이나 군고구마처럼 호호 식혀서 먹는 따뜻한 음식이 제맛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나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먹어야 더 맛있다는 건데요. 우리 방송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야 더 즐겁고 재밌거든요. 붕어빵과 군고구마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송. 고고 우리들의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양시에서 생활하는 채문호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다. 고양 청년 채문호 이야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40대 청년 채문호 씨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고양 청년 채문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문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 피자, 치킨 등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끔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밥과 김치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제가 예전에 맥도널드에서 1년 3개월간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일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은 항상 햄버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햄버거 실컷 먹으니 좋았었지만 매일 먹으니 햄버거가 완전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는 게 정말 고통이었고 매니저님들은 김밥 사가지고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짜장면, 피자, 치킨이 맛있는 이유는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음식들이 왜 맛있는지 그 이유를 참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고양 청년 채문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라비, 그러니까 홀 청소를 했고 햄버거 재료들이 들어있는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얼마나 일을 했어요? 1년 3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1년 3개월을 일하면서 햄버거가 맛있었던 때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 6개월간은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6개월 동안 매일 먹으면 그 맛에 질려버릴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럼 짜장면이나 피자 같은 것도 6개월 정도 매일 먹으면 질릴까요? 아무리 맛있는 피자 또는 짜장면이라도 6개월 이상 먹으면 질리지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집에서 어머니가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함이 절로 생겨나는 것 같은데 문호 씨는 어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 어머니가 매일 조금씩 다른 음식을 해주는 게 참 감사할 때가 많지요. 매번 다른 음식을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 안에는 가족들이 영양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해주는 게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다시 그 옛날 맥도날드에서 일하던 때로 돌아가서 그 당시 일하면서 재밌었던 일은 없었나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뻤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니까 그 남세란이가 오빠 뭐가 그렇게도 좋아요? 라고 묻자 저는 세란이가 있으니까 좋지 라고 말하자 남세란이 에이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나. 문호 씨의 마음을 몰라줘서 많이 서운했었군요. 문호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마도 청취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청년 최문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은 노인이지만 마음은 청년인 이 시대의 노청들. 멋진 노청이 되기 위한 소중한 이야기. 멋지다 노청. 오늘은 조금 설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진다고들 하지만 새로운 무대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니어 홈쇼핑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자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멋지다 노총의 자니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나도 홈쇼핑 모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시니어 홈쇼핑 모델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쵸? 홈쇼핑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시니어 모델이 많이 나오고요. 운동기구, 마사지 용품, 가족들이 함께 먹는 외식 메뉴도 많이 등장되고요. 여행 상품 소개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헤어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웬만한 제품에서는 요즘 시니어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비의 대세가 시니어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홈쇼핑에서 시니어들과 관련이 없는 상품에도 시니어 모델들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니어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한 상품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딸, 아들, 며느리, 손주 상품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시니어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나도 시니어 모델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니어 홈쇼핑 모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족 중에 방송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름아름으로 소개를 받고 연습을 하고 데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데뷔한다고 합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데뷔를 한다고요? 네, 모델을 양성하고 업체에 오디션을 볼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즘 인터넷만 검색해도 그런 에이전시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검색해 봤는데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에이전시들도 이상한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정말 제대로 된 에이전시를 찾는 것이 시니어 홈쇼핑 모델이 되기 위한 시작이겠네요. 네, 제가 시니어 모델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첫째,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곳을 피하라입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촬영이라도 표정 연습과 연기 연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은 드는데 그 비용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요. 에이전시는 모델을 업체와 연결해주는 역할이 더 크고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는 교육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과정으로 워킹, 표정, 카메라 적응 훈련을 받고 모델 에이전시에 등록할 수 있죠. 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모델은 일반 모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사진만 한껏 예쁘게 찍으면 되는 모델과는 다르게 연기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걷기뿐 아니라 제품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제스처가 중요하죠. 그래서 연기력, 감정 표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수입은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초보 모델은 하루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조금 경력이 쌓이면 건당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광고나 화보 촬영까지 하게 되면 부수입도 꽤 커요. 그럼 꾸준히 활동하면 진짜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꾸준히 한 제품의 모델로 출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모델만 봐도 제품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방송을 준비할 때 모델을 지목하고 방송 회차가 많아지면 직업 모델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니어 모델로 데뷔해서 오랫동안 모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꾸준한 자기 관리입니다. 건강한 피부, 좋은 자세,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정.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둘째,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카메라가 두렵지 않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용기. 셋째, 신체 관리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체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에도 더욱 원활해지고 모델로서의 자신감과 자기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 운동은 걷기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체력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좋습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가벼운 덤벨 운동이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에겐 나이보다 나를 사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멋지네요. 맞아요. 나이를 잊은 미소.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시니어 홈쇼핑 모델이 되려는 분들께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면 비싼 만큼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면담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급하게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빛나는 무대는 젊음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용기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귓가의 맴도는 음악 한 소절에 담긴 작은 추억을 소환해 봅니다. 홍 작가의 음악 산책.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행운에 마냥 즐거운 날들도 있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즐거움보다는 도망가고 싶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삶의 순간에서 누구나 한 번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녀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우리 아이는 어떠한 선물도 견줄 수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잠을 깨서 울던 다른 아이와 전혀 다를 게 없던 아이였죠. 저를 쳐다보던 눈빛도 저의 손가락 하나를 움켜쥐던 작은 손도 옹알이까지도 저에겐 이뻐 보이기만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이상 행동을 보이더군요. 시선은 제가 아닌 다른 곳을 향했고
행동들도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원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걸까요? 내심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는 행동들과 시선이 걱정되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자폐증. 특별한 재능으로 생각하고 싶던 행동과 시선들은 특별한 것이 없던 그저 아픔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아이가 표현한 아픔의 통증이 저의 목을 움켜쥐듯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를 선택해준 아이에게 불행만 안겨준 것 같아서 한없이 미안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며 아이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저의 테두리로 가두고 저만의 고통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었죠. 아이의 아픔은 생각도 않고 오직 저의 인생만 한탄하며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아이의 옹알이도 신경 쓰지 못한 채 그렇게 1분 지나고 서서히 노을이 창밖을 들이우고 있을 무렵 아이는 힘도 없으면서 저에게는 가까운 거리지만 아이에겐 한없이 먼 길을 기어서 저의 곁에 와 바닥에 놓인 저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왠지 괜찮아? 많이 힘들지? 라며 저를 위로해 준 듯한 감정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아이의 얼굴을 보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천사 같은 내 아이는 어쩌라고. 저는 저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돼야겠다. 내가 아이의 보조인이 돼야겠다. 그리고 나를 깎아서라도 아이의 내일을 만들어줘야겠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엄마가 되어 다른 아이와 다르지 않은 아이로 키워야겠다. 지금 저와 아이는 거친 세상 속 물 위에 작은 돛담배를 타고 있어서 불안하기도 겁이 나기도 하지만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의 바람은 아이가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아프지 말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며칠 전 서점에 갔더니 벌써 2026년 다이어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2025년이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한 달이라는 시간,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올해 계획했던 일 중 아직도 마무리를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고 우리들의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주한, 최문호, 김철홍, 기술의 이용건, 진행의 김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